순수한 용매의 분자에다가 용매의 물을 분주하면 그러니까 그대로 묻는다. 물의 증가를 좀 이겨있지. 여기 이거야. 그 다음에 물 270g에 포도당 포도당이 들어있다 라는 거, 이걸로 뭐라는가? 용매의 몰분율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때 이제 수증기 증가니까 구하시오, 부담 수증기 증가율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30.1% 들어가면 돼. 용매의 몰분율은 어떻게 찾는다? 물과 포도당의 모루수를 더한 것분에 물의 모루수.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돼? 18분의 270. 이게 물의 모루잖아. 플러스 180분의 이게 포도당의 18분의 270. 이게 뭐다? 용매의 모루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값이 나오고 그 값을 여기다 곱하기 원하면 얘가 나오고. 그럼 계산해 볼까요?
질문. 응? 3번? 공식은 무슨 될지 알고 있어? 그 앞에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 이거 쓰면 되거든 그냥. 여기도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된다. 용매의 증기압력은 나와 있잖아. 30.1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용매의 몰 분율만 하면 되거든. 몰 분율은 전체 몰수 더한 것분의 대상 물질의 몰수니까. 물은 270g이 있대.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되잖아. 포도당이 9g이 있대. 그럼 얘 몰 질량으로 나눠. 이거 그래. 그럼 답이 나와. 계산이 귀찮아서 그런 거지. 왜 계산했는데 안 나오고 싶어? 이거 계산하면 이게 15야. 이건 20분의 1이니까 0.05잖아. 잘못 계산했어. 됐지. 자,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린다, 그지? 그래서 이거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좀 이따가 시간 조금 줄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고 92페이지로 한번 넘어볼까요? 이제 우리 그 용액의 마지막 내용 3투에 대한 내용 볼 거거든. 자, 3투가 나오는데 3투는 거기 3투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가로 2번. 요거를 먼저 표시를 해주는 거야. 3투 현상이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을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3투라고 부른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건, 즉 용질이나 또는 어떤 대상물질이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불러. 그래서 3투는 사실 이게 그 저기 통합각 할 때도 있잖아. 확산 3투가 나오거든. 그래서 거기서도 살짝 달아줬으니까 3투가 그렇게 낯선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3투라는 게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3투합 하는 게 나와. 제일 밑에 보면 공식이 나오는데, 요게 여기다 파이는 CRT 이렇게 해가지고 적혀가 있어. 요게 3투압 압력이야. 알겠지? 3투 현상과 3투압은 관련은 있는데 3투 현상이 3투압이 나면 안 된다. 다른 거다. 그리고 C는 몰 농도,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야. 3투압이면은 당연히 용액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R 기체 상수가 들어가. 이게 왜 들어가냐면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게 우리 제일 처음 우리 이 단원 이런 거 할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기억날 거야.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기억나지? 자, 그러면은 요거를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V분의 nRT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부피분의 몰수, 이게 뭐다? 몰농도인 거야. 몰농도. 그래서 요거를 몰농도 C라고 쓰는데, 그럼 P는 요걸 압력을 파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는 저게 뭐냐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파이는 CRT 무슨 새로운 공식처럼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압력 P를 파이라고 쓰고 V분의 N, 그러니까 부피분의 몰수니까 몰농도랑 똑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쓴 거야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뭘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뭘 해야 된다? 몰농도를 찾아야 돼. 그래서 몰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용액의 부피,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로 찾는다. 이런 거. 기체 상수가 필요하면 준다. 숫자를 0.082 이렇게 해가지고 준다.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이런 데는 뭐가 들어간다? 절대 온도가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압력 찾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생각보다 간단한 건데 요게 또 뭐가 나오느냐면 분자량 찾는 게 나와. 거기 이게 93페이지 나온다 이게. 가로 3번에 보면 반토프 법칙을 이용한 분자량 구하기 해가지고 나오지. 요 분자량 이번에도 어디 들어간다? 분자량은 항상 몰수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할 때도 있잖아 어디에 몰랄 농도에 들어가 있지 또는 몰 농도에 들어가 있거나 몰수 즉 몰수 나오는 그 부분에 항상 분자량이 들어가. 그래서 거기 분자량은 5V분의 WRT 해가지고 정리된 게 나와. 이거는 정리된 건 굳이 안 외워도 된다. 알겠지? 그냥 내가 이 식에서 요 몰 농도에 몰수가 들어가는데 그 몰은 주어진 질량을 몰 질량 또는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거, 즉 분자량 같은 걸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식을 여러 개 외워가지고 난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어차피 안 외울 거잖아. 그러니까 한 개만 기억해놨다가 저기에 일단 몰 들어가는 뭔가가 있으면 분자량 구할 수 있다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이제 여기서 이 3투 할 때 어떤 유형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요 3투 할 때 보면은 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3투 할 때는 저 농도에 따라서 용매가 이동하는 거라서 그 농도가 어떤지를 주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용매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걸 가지고 농도가 어떤 게 더 큰지 작은지를 찾거나 좀 그다음에 어디까지 이동하는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 그래서 뭔가 엄청 대단히 계산을 해가지고 있잖아. 이걸 갖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이해를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이야 이게. 그래서 3투는 생각보다 앞에 있는 것보다는 쉽게 나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그다음 뭐다? 그냥 3투 현상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3투압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분자량은 어떻게 찾는가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하면 돼. 분자량 찾는 거는 이거 공식을 좀 변형시켜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나올 수 있어. 분자량 저건 이제 좀 변형시켜서 쓰는 거니까. 그럴 때 자 근데 분명히 보면 있잖아. 얘도 분자량 구할 수 있다고 앞에 나와 있거든. 얘도 분자량 구할 수 있다고 앞에 나왔어. 근데 사실은 분자량 구할 때 요런 거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 그래서 분자량 구할 때는 실제로 3투압을 많이 써요. 이유는 요게 문제에서는 그런 건 안 나와. 요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1몰 농도일 때 봐봐 1몰 몰랄 농도일 때 온도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변하거든. 0.51도씩. 근데 내가 봐 너가 온도 측정할 때 뭐 쓰는지 봐봐. 막대 온도계나 아니면은 적외선 온도계만 쓰거든. 근데 걔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와. 그리고 막대 온도계는 소수점을 이룰 수도 없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1몰랄 농도면 있잖아. 이거밖에 안 변하거든. 그런데 우리 이 생각을 해봐요. 포도당만 해도 있잖아. 포도당만 해도 얘 1몰이 180g이야. 그러니까는 180g이나 되는 걸 용매 1kg에 녹여가지고 온도가 딸랑 0.51도씩 올라가는 걸 가지고 분자량 막 측정하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포도당 말고 설탕 이런 것들. 이거는 342g이 1몰이야. 그럼 설탕보다 더 큰 것들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은 설탕보다 분자량이 더 크게 만약에 1200g이 1몰이다라고 나와버리면 용매보다 더 많아. 그래서 몰랄 농도를 가지고 있잖아. 뭘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1몰랄 농도를 만들기도 힘든데다가 요런 녀석들은 사실은 0.1 몰랄 농도라든지 0.01 몰랄 농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이 수치가 0.051도씨 막 이렇게 나와. 그거 어떻게 측정을 해? 그래서 분자량 측정하기가 이렇게 분자량이 증가하면 안 되거든. 근데 얘는 돼. 얘 왜 되냐면
여기 이 압력이 기압으로 나온단 말이야. 몇 기압? 기압으로 나와 이게. 어차피 PV는 LRT 안에서 나오는 거라서. 근데 1기압이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지? 76cm Hg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게 760mm Hg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몰농도가 이런 걸 가지고 몰농도를 만들게 되면은 1몰농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잘 안 되더라도 있잖아. 요런 거를 만들 수는 있거든. 그리고 뭐 너무 분자량이 크면은 0.0001 몰농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분자량이 너무 크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산되면은 어떻느냐 하는 건데 요런 게 들어가 가지고 계산이 되더라도 있잖아. 얘는 봐봐 단위가 760mm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1m를 한 이 정도로 둔다면 있잖아. 760mm면 이 정도 될 거거든.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되지 그러면은 이 책상 있잖아. 가로폭이 60cm야. 거기다가 한 20cm만 더 해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야. 그 안에서 있잖아. 약간이라도 변하면 어때? 밀리미터 단위니까 눈에 보여. 그래서 분자량이 큰 건 주로 3토압으로 분자량 찾아. 저 두 개로는 분자량 찾기가 힘들어. 그냥 그 정도는 참고로만 알아놓으면 돼. 자, 그래서 삼투 현상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은 9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냐면은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말이 나와. 원래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단원 자체의 이름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는데 거기 줄 하나 꺼줘. 어디다가 줄 하나 끊어주냐면은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에서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3탑은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용질의 입자수에 비례하는 성질이다 라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만 줄 꺼주면 돼. 거기를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불러. 입자의 하나하나의 크기는 무시한다 이거야.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입자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입자가 몇 개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부른다 해가지고 네 가지, 좀 전에 우리 용액하면서 나왔던 이 네 가지가 거기에 속하는 녀석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값들이 여기 있는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뭐 삼투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증기압력 내림 같은 것들이 포도당 있지? C6H12O6 돼 있는 거. 포도당 한 분자하고 설탕 한 분자하고 같은 효과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만 같은 효과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어떤 다른 용질이 녹아있다고 쳐보자. 뭔가 다른 용질이 녹아있으면 분자량이 크든 작든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걔 입자 몇 개냐가 중요한 거고, 특히 조심할 거는 이런 거 있잖아. NaCl 이런 거 있지. 요거는 얘를 1몰 녹이면 이온이 2몰이 생겨버려. 그러면 이런 거에 같은 만약에 얘도 1몰 녹인 걸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 1몰과 얘 1몰은 효과가 달라. 얘는 1몰 효과 그대로지만 NaCl은 2몰 효과가 나. 왜? 입자 수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온이든 이온이 아니든 크든 작든 관계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온이 되는 녀석은 효과가 좀 더 커져. 그거는 여기서는 지금 소개는 좀 안 해놔서 나중에 혹시 이온 나오면 이게 물론 용액의 총괄성은 용질의 입자 수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용질의 입자가 많기만 하면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이온이 되는 녀석들은 오히려 그냥 이온이 아닌 것보다 더 커진다. 그래서 조건이 그런 게 있는 거라.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라는 게 조건이 나와 있는 이유가 비전해질, 이온이 되지 않는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이런데 이온이 되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비전해질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도 어디 94페이지 요거를 좀 해봐야 돼. 94페이지. 만약에 그 앞에 우리 앞에 거 다 안 됐으면 앞에 것도 먼저 하고 이거 해도 돼요. 앞에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있잖아. 개념 확인 문제 그거 여기 91페이지. 그거를 먼저 정리를 좀 해놓고 여기로 넘어와서 삼투도 정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다 되면은 그 다음 대표 자료 분석하는 것도 그 다음 쭉쭉 해주면 돼. 어차피 여기
나머지는 이제 너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이거 갖다가 숙제로 좀 해봐 이러면서. 숙제는 개나 소라 이라고. 안 해.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응 못 하더라도 좀 해볼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앞으로 와서 앉으라니까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진따들은 보통 진따가 패시브 스킬이라 가지고 언제나 활동을 하고 있어. 항상 뒤에 우리 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것도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이게 어느 점 내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어느 점 내림 공식이 있을 거잖아. 어느 점 내림 공식이 자 우리가 일단 T는 몰랄농도 곱하기 몰랄 내림 상수다 이렇게 먼저 적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느 점이 있으면 요거다라고 나와 있고 물의 몰랄 오름 상수와 내림 상수는 각각 이거다라고 줬네. 그러면은 몰랄농도 어떻게 보면 되더라? 그쪽은 안 잘 정확히. 용매지 지금 벡터에 나와 있지. 0.1kg 여기다가 용질 x를 9g에 넣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몰수가 지금 흘러오니까 용질 9g을 넣은 용액이 요거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내가 모르는 몰질 양분의 9. 그 다음에 곱하기 얘. 몰랄 농도를 구할 건데 이건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에 9g을 어느 점이 나와. 그러면 이게 어느 몰랄 내림 상수를 곱하면 여기 내림 상수가 어디지? 오름 상수와 내림 상수는 각각 내림 상수 이거네. 1.86.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0.63. 즉 0.93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걸 내가 찾을 수 있잖아. 그지? 요거 찾을 수 있고 요 값이 또 얼마인지 또 찾을 수 있어. 잘 보니까 어때? 0.93이고 1.86이잖아. 이거 얼마 나와야 돼? 그래 이래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끓는 점을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이게 뭐다? 2분의 1이니까 이번에는 뭐 하면 돼? 오름 상수만 곱하면 되잖아. 그럼 0.51 곱하면 곱하면 0.2 0.25 0.25 예. 0.51을 나누기 2하면 그럼 끓는 점은 어떻게 계산하자?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물이기 때문에 100도씨에다가 내가 계산한 값을 더해주면 돼. 그럼 그게 되는 거지. 분자량 구하라고 했잖아. 좀 전에 분자량 구하라고 처음부터 보여주잖아.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봐. 공식을 먼저 적어서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몰랄 농도가 들어가는데 잘 보니까 어느 정도 줬어? 그럼 여기에다가 몰랄 내림 상수만 곱해주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인지 찾을 수 있다 이거야.
또 얘기를 하고 이게 다 됐으면 다 됐나? 그래서 채점도 하고 그게 다 됐으면 그 다음 대표자 분석 이것도 그냥 계속 하시면 된다. 지금 안 하면 진짜 안 할 거잖아요. 뭐 엎드리더라고. 얘는 왜 나나? 부산에 얘기했나? 아니 부산에 또 무슨 병원에 갔나? 놀러 와서 그래 뭐 갔겠지. 싸이 복쇼 응? 복쇼로 나왔어. 무슨 싸이 복쇼 물 뿌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싸이가 아니 그래 쌓이면 이게 좀 취향이 좀 독특하네. 과연 뭘 보려고 갔을까? 무슨 물? 이상하지. 차콩차콩 저좀 들어가 있는 거 모르겠어. 몰라는 거가 잘 안 되거든. 그냥 용액 질량분의 본질의 몰수니까 용액의 질량 0.1kg분의 내가 모르는 분자량분의 9분 되잖아.
증기압일 때 증기압력 T3, T4 어디 있어? 여기인데 증기압력 있잖아. 이게 뭐지? 온도가 T3, T4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영도를 C를 0.1몰, B가 있고 A를 0.5 이랬을 때 증기압력은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증기압력은 우리가 지금 얘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봐. 이게 아마 이 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겠지. 이 점부터 해가지고 끓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억이 AB하고 관련 있는 건가? 그냥 A가 있는데 A 100g과 B 100g의 용질 C 0.1 각각 넘겼다. 기억이연의 자연공설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A 있잖아. A의 증기압력이 B보다 덜까? 그럼 뭐 볼 수 있지?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크잖아. 그치? 그럼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네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증기압력, 여기서 용액일 때 증기압력이잖아. 여기서의 증기압력을 비교하잖아. 근데 이거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지. 근데 이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증기압력 무시하는 거 봐봐. 용매의 증기압력은 용매 증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분율을 하잖아. 용매의 몰분율은 어차피 얘가 지금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는데 A 입장에서는 요거 자체가 커. 그지? 요거 자체가 크잖아. 그래서 어차피 A, B 둘 다 100g씩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가 C가 0.1몰씩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물론 좀 모름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여기 그대로 쓰이겠지. 얘는 어차피 얘가 커. 얘가 크니까 여기 보면은 T4, T3, T4하고 T3 일기압일 때 증기압력은 기압과 니온을 비교하는데 아니 그냥 여기 T4일 때는 여기 있잖아. 얘가 이게 지금 온도잖아. 시간이 아닌데 온도가 이 온도일 때 증기압력은 이라고 풀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 보면 될걸? A는 요 같은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잖아. B는 이만큼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이게 T3고 이게 T3고 이거 T4네. 그러면은 T4, T3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여기에 이제 도달할 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 여기에 먼저 이렇게 도달할 때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제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네가 이제 여기는 같은 온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걸었네. 같은 온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걸리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증기압력은 니은하고 기억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무슨 여기 지금 일기압일 때 증기압력은 누가 커야 된다? 이게 커야 된다. 이게 커야 되는데 이거는 X. 어쩌 거야 이거? 선생님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여기서 그냥 네가 말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또는 똑같은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또 안 돼요. 이거는 T4에서 T4라고 했잖아. T4가 있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온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얘가 이 지금 증기압력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기역이 더 크다. T4에서는 그러면은 T4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더니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뭐래? 끓어. 근데 얘는 아직 안 끓어. 같은 온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하고 얘는 끓어가지고 한참 이제 지난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먼저 비교하는 것 같긴 한데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끓어.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지? 끓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 농도가 높아져. 이미 얘는 증발하고 있으니까 농도가 높아져 버려.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증기압력은 내려가게 돼. 그래서 지금 일단 처음에는 시간으로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끓었냐 안 끓었냐 가지고 비교를 하면 얘는 아직 끓기 전이야.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해.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온도가 되면은 얘는 끓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끓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여기 어딘가에 도달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T3일 때하고 T4하고 서로 좀 반대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이게 T3잖아. T4를 먼저 물어봤잖아. T4에서는 여기서 쭉 갔을 때 얘는 어떻다? 얘는 아직 끓기 전이다. 그런데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얘는 뭐가 커야 된다? 이온이 끓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얘가 이제 시작 끓기 시작하지만 얘는 끓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뭐 아니면은 여기에 같은 시간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교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같은 시간을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문제는 항상 우리가 좀 큰 편으로 있어야 되겠네. 그지 기억이 다 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끓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건데 이 온도 요 개념에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쭉 꺼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끓기 시작하는데 얘는 끓은 다음 한참 지났네. 농도가 높아졌겠네.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증기압력은 좀 농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증기압력이 처음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계속 끓고는 싶은데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부등호가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지. 시간을 찍어야 돼.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같은 온도가 높은데. T4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고 얘는 그런 점이 도달하기 전이고 온도만 봤을 때 끓기 시작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얘가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증기압력이 높은 녀석일수록 어떻다? 빨리 끓거든. 빨리 끓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온도에서 이온이 먼저 끓잖아. 이 온도에서는 시간을 일단 놔두고 그러니까는 이온의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얘가 쭉 가게 되면 얘는 이제 이제서야 끓는데 얘는 이제 끓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온도에서는 여기를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얘는 이제 이제서야 막 끓기 시작해서 하는 거고 얘도 지금 거기 끓고 있거든. 계속 끄는 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T3에서는 오히려 기억이 더 큰 값을 가지는 형태. 이제 막 끓는 거고 얘는 지금 여기는 계속 끓는 점이에요. 요거 자체가. 끓는 점에 빨리 도달하는. 요 온도가 되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고 얘는 얘도 똑같은 온도지만은 얘는 이제
그래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약간 음. 낮은 온도에서 약간 더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하는. 증기압력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오는 거죠. 지금 기록이 됐어. 계속 이야기 시작하기 시작. 무조건 구성으로 왜 반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가 증량면에서 높은 거 기사에서 네, 여기서 비가 꽤 지나갔으니까 비가 아니 온도가 증량하면서 증량력이 낮아지니까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총 어떻게 된 거죠? 용매가 그냥 물이 용매라고 생각하면 돼. 미로 이상한 병이 걸릴 건 아니겠지. 지금 T3에서 누가 더 큰지는 알 수 없는 어떤 거? T3은 이유니크를 저희가 지금 뭐가? T3에서 뭘 비교할 거라고? 증기압력? 그러니까 T3에서 증기압력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를 아니 모르는 게 아니지. T3에서는 얘는 지금 어차피 둘 다 끓고 있는 거야. 둘 다 끓고 있잖아. 근데 이제 둘 다 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얘는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고 얘는 끓기 시작하고 계속 끓고 있는 거고. 그지? 그러면은 요게 요 온도가 되면은 얘 입장에서는 그 전에 끓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고? 용매 양이 상당히 줄었겠지. 그래서 그 용매가 또 계속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하자면 사실 이거는 누가 더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두 개가 증기압력이 지금은 뭐가 둘 다 끓고 있으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이것도 끓고 있고 얘는 여기서부터 끓어가지고 계속 끓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도 어차피 끓고 있는 거잖아. 뭐 용매량이 줄어서 당연히 온도가 좀 높아진 건 맞긴 한데 얘도 끓고 있으니까 어차피 끓고 있다면 증기압력은 같은 거야. 증기압력이 일기압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다 하면은 얘는 끓고 있지만 얘는 안 끓어. 안 끓으니까 그러면 얘가 끓으려면은 증기압력 1기압에 가까워져야 되거든. 1기압이 돼야 된단 말이야. 증기압력 자체가. 근데 얘는 아직 도착을 못한 거고 얘는 거기에 도착을 한 거고. 슬롯점이 도달했다라는 건 외부기압 1기압에 그 증기압력이 도달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얘가 얘보다 높다. 즉 니은이 기압보다 높다가 되는데 T3에서는 둘 다 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해요. 어차피 끓는 점은 1기압일 때 온도니까. 즉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됐을 때 온도니까. 그래서 물이 끓든 식용유가 끓든 뭐 어떤 액체가 끓든 끓고 있다면 걔의 증기압력은 1기압이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끓는 점이 그냥 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이렇게 이제 높아졌다라는 의미니까 누가 더 크다가 아니라 그냥 같다. 온도 이런 거 신경 안 쓰나? 농도가 얘가 높아진 건 맞아.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끓는 점도 자기 원래 끓는 점보다 높아졌잖아. 근데 끓고 있기 때문에 끓고 있으면 그냥 증기압력이 대기압으로 갔다. 둘 다. 이렇게 끓여야지. 얘는 계속 올라가는 이거는 있잖아. 여기까지가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증기압력이 여기 1기압일 때 이거고 그다음에 주변의 기압이 뭐 얼마일 때 이거라는 그런 의미야.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뒤에 문제 좀 풀어봐야 돼. 알겠지? 이번에는 좀 풀어줘. 그래서 뒤에 보면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뭐 도난도 문제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실력법 문제도 일단 빼놔도 된다 이거는. 알겠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